오늘은 이번 3월 학평에 대한 간단한 언급과 최근 수능의 출제 경향 변화 중에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될 변화 한 가지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학평에 대해서 3월 학평 성적이 바로 수능 성적이다, 아니다, 이런 언급이 많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제로 이게 수능 성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수능 성적과 3월 학평 성적이 다르다, 전혀 상관없다, 그냥 이거는 첫 번째 시험일 뿐이다 라고 위안을 받고 싶은 학생은 이번 성적이 대체로 안 좋은 학생이죠. 그래서 이번 3월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본인의 예상은 3월 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 아니라고 예상을 하고 싶은 거고, 재학생 중에는 많지 않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3월 학평 성적이 좋은 학생은 본인도 3월 학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고 예상을 하고 싶겠죠. 이런 학생은 둘 다 수능 성적이 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현재 성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은 수능 성적과 상관없다, 이런 대부분의 인터넷 강사들의 따뜻한 말을 믿고 여러분이 만일 방심한다면 여러분의 수능 성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 보면 이번 시험을 치고 나서 정말 울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많죠. 그런 학생들이 다른 강사들의 따뜻한 말을 듣고 위로가 많이 됐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다음 시험에도 망하고 나서 위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시험을 치고 나서 울고 싶은 학생은 그냥 울어야 됩니다. 그냥 울고 다음에는 다시는 절대로 울지 않을 수 있게 반성을 하는 처절한 자기 반성이 꼭 필요하다. 반면에 이번 시험을 잘 친 학생은 수능 성적과 이번 성적이 일치한다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 학생 역시 그런 태도로는 수능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 하면 반대로 생각하는 학생이죠. 이번 시험을 못 본 학생은 이번 시험이 수능 성적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야, 그러면 현재의 내 실력으로는 당연히 수능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처절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만 반드시 수능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재학생 중에서 이번 3월 모의고사 성적에 크게 신경 안 쓰고 겨울 방학 동안에 전체적인 총정리를 하고 3월달 대비는 그냥 한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잘 본 학생이 있는 반면에 겨울 방학 내내 3월 대비를 했는데도 시험을 잘 못 본 학생이 있죠. 그럼 그 시험을 못 본 학생은 당연히 학습 방법이 잘못됐거나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현재의 방식으로 가서는 반드시 못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현재의 학습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더 진지하게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도록 훨씬 집중도 높은 학습을 해야만 수능에서 잘 볼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이번 성적이 잘 나온 학생은 같을 거라고 방심하지 말고 이게 다를 수도 있다. 교육청 시험과 평가원 시험, 평가원 시험과 수능 시험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잘 봤다고 해서 수능에서 꼭 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계속 열심히 하는 태도를 유지해서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의 성적과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태도로 다음 6월 평가원 시험을 대하느냐, 그리고 9월 수능 성적을 대하느냐, 오직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수능 성적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의 수열의 추론 경향을 보면 우리가 수열에서 규칙성을 찾는 게 가장 수열 단원의 바로 키워드죠. 수열 단원의 제일 핫한 키워드는 바로 규칙성. 규칙성 중에는 딱 정형화되어 있는 등차, 등비, 조화 이런 거는 모든 학생이 다 풀 수 있는 규칙성이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개차수열, 개비수열 아니면 군수열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져 있는 규칙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1항 구해보고 2항 구해보고 3항 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견적 추론을 하거나 아니면 수열의 점화식 같은 걸 쓰든지 n번째 항부터 접근하는 바로 논리적인 어떤 추론. 그래서 기납적 추론과 연적적 추론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능이 수능 수리에서 수학어로 바뀌면서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테스트하던 시험에서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제대로 학습 과정을 익혔느냐의 시험으로 바뀌면서 바뀐 경향 중에 가장 큰 경향 하나가 옛날엔 절대로 나오지 않았던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번 30번이 그랬고 작년 수능 30번도 그랬죠.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옛날엔 주로 원리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됐다라고 하면 최근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정확히 익히고 그걸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열의 추론 경향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옛날에 관찰적 추론이 조금 고난도 문제로 나왔다면 이제 수열의 추론 중에 고난도 문제로 나오는 것은 논증적 추론, 논리적 추론, 연적적 추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도 있죠. 이 경향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문제를 봐야 실제 수능에서도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없이 막연하게 그냥 문제를 이 문제는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네 라고 생각하면 역시 이번 수능도 여러분이 틀리고 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수열에서 추론, 관찰적 추론 또는 발견적 추론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최근 출제 경향의 큰 변화 중에 하나다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1항을 구해봐서 1이 나오고 2항을 구해봐서 2가 나오고 3항을 구해봐서 4가 나온다면 그냥 그 다음은 당연히 8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었죠. 이건 사실 수학이 아니라 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추론에서 8일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다.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추론된 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야만 완벽한 건데 우리가 수리적 문제를 학습할 때는 그냥 이걸 8이라고 단정 지었던 거다라는. 그런데 최근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2, 2, 2, 3, 3, 3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 많이 되죠. 최근에 우리가 30번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수 문제와 수열의 합이 융합됐거나 지수 로그 함수와 수열의 항이 융합됐던 최근에 가장 어려웠던 수학 1 문제들을 관찰을 해보면 다 하나같이 논증적 추론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구해봐서는 일반항이 뭐가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떨 때 2가 되고 어떨 때 3이 되고 어떨 때가 K가 될지를 논리적으로 접근해야만 풀 수 있는 유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반드시 이 방법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여러분이 최근 들어서 지수 함수와 수열의 합이 융합됐던 주로 문과 문제, 나형 문제나 A형 문제에서 30번 문제들을 한번 쭉 관찰을 해보고 이 사실을 알고 그 문제를 본다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문제의 풀이를 봐도 이해가 전혀 안 됐던 문제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그 해설을 본다면 여러분의 해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중에서 수열의 추론 문제가 바로 A행 21번과 B행 20번에 공통적으로 출제되었던 문제죠. 자, 선생님이 이제 초반에 약간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훈훈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한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쩌면 선생님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아니 잘생기지도 못한 게 못생긴 얼굴에 무슨 자신감으로 분장도 안 하고 나와서 저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기분 나쁜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A행 21번과 B행 20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잘 익히고 다음에 문제를 여러분이 봤을 때도 이런 태도를 갖고 접근해야
문제가 발견적 추론 문제가 나오든 논증적 추론 문제가 나오든 해결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문제는 조금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다 풀 수가 있었지만 저게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면 반드시 이 출제 경향의 변화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A행 21번, B행 20번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n행의 n개씩 차례수를 배열하는데 n행에 있는 n의 배수가 an이다. 지금 여기서 말한 an은 n행에 있는 n의 배수. 이게 an이다. 그럼 A1은 1행에 있는 1의 배수 1. A2는 2행에 있는 2의 배수, 3행에 있는 3의 배수, 4행에 있는 4의 배수. 5행에는 숫자가 5개밖에 없으니까 숫자 5개 중에는 연속한 5개 중에는 5로 나눠서 나머지가 0, 1, 2, 3, 4인 게 전부 하나씩 있을 거니까 5의 배수는 유일하다. 여기에 있는 6의 배수도 유일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관찰적 추론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관찰적 추론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되는 수를 쭉 관찰을 해봄으로써 어떤 규칙성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럼 수열을 보니 A1은 1, A2는 2, 6, 8, 15, 18. 이렇게 가서 이 30개의 합을 구하라 하는 게 지금 문제죠. 그럼 지금 이게 홀수행은 맨 끝에 있고 짝수행은 중간에 있고 이걸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홀수는 홀수대로, 홀수는 홀수대로, 짝수는 짝수대로 이렇게. 홀수는 맨 끝항, 짝수는 중간에 있는 항 이렇죠. 그래 지금 이 수의 보통 우리가 보듯이 개차를 조사해봐도 개차가 1, 4, 2, 7, 3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1, 2, 3 아주 쉬운 거죠. 여기는 4, 7 이게 3, 2 차이 나고 그 다음 7행은 7의 배수 얼마겠다? 20 8이 오면 여기는 10 되니까 이렇게도 3이 차이 나죠. 그래서 개차 수열의 홀수는 홀수대로 짝수는 짝수대로 규칙이 있는 즉 규칙이라는 게 오락가락하는 규칙이다 이런 얘기. 그럼 지금 여기서 규칙이 우리가 찾은 규칙성이 바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럼 이럴 때 이제 보통 여러분이 약간 혼돈을 하기 쉽죠. 규칙이 일정하다면 찾기 쉬운데 규칙이 오락가락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보통 문제를 풀 때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보통 여러분은 그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죠. 근데 딱 한 가지 생각만 하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면 이럴 때와 저럴 때로 경우를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학이 인생보다 좋은 점이죠. 인생은 이런냐 저런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면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만 수학은 경우를 나눠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게 장점. 그럼 지금 여기 규칙성에서 규칙이 오락가락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이 규칙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규칙이 오락가락하면 규칙이 오락하는 것끼리 묶고 가락하는 것끼리 묶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규칙이 다르니까 오락하는 홀수끼리 가락하는 짝수끼리 묶어서 규칙을 파악하는 방법. 경우를 나누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아예 오락가락을 묶어서 이거를 하나의 규칙성으로 파악한다. 이거를 보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발견적 추론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해 볼 거고 논증적 추론에서 두 가지, 간단하게 네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 건데 일단 발견적 추론의 첫 번째는 오락은 오락끼리, 가락은 가락끼리. 두 번째는 오락가락을 이렇게 묶어서 해보겠다 이런 얘기.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은 홀수는 홀수끼리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게 n의 배수니까 당연히 n 곱하기 얼마로 표현되겠죠. 1의 배수니까 1 곱하기 얼마, 3의 배수니까 3 곱하기 얼마, 5의 배수니까 5 곱하기
3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30개를 합할 건데 홀수행에 있는 거는 보니까 뒤에 수가 1, 2, 3. 앞에 수는 당연히 n행에는 n의 배수니까 앞에 수는 n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굳이 일반항을 찾는다면 홀수 번째항은 앞에는 이게 오는 거고 뒤에는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되니까 3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개는 이거 15개 그 다음에 이거 15개를 합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의 일반항은 이거니까 이거를 15개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가 n. 그래서 시그마 1부터 15까지 여기가 k 여기가 이 k-1 하면 1 넣었을 때가 1 곱하기 1, 2 넣었을 때가 2 곱하기 3, 3 넣을 때가 3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짝수 번째는 역시 이 행에 있는 2의 배수는 당연히 2 곱하기 얼마가 될 거고 4행에 있는 4의 배수, 4의 배수기 때문에 4 곱하기 2, 6의 배수니까 6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짝수 번째에 있는 수도 30개는 15개를 합하면 될 건데 일단 2, 4, 6하고 뒤에는 1, 2, 3으로 가죠. 이걸 일반항을 굳이 쓴다면 앞에는 그대로 두 번째 행이면 2, 네 번째 행이면 4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1, 2, 3은 n번째면 n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결국 일반항이 이 k 곱하기 k 그거를 15개 합하면 된다. 1 넣으면 1 곱하기 2, 2 넣으면 2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이 오락가락 하니까 오락하는 것끼리 즉 홀수끼리 가락하는 것끼리 짝수끼리 합한 게 이 규칙이라면 똑같은 발견적 추론에서 아까 두 번째 방법은 오락가락을 묶는 거다 그랬죠. 이렇게 묶어보는 방법이 바로 발견적 추론에서 두 번째 방법. 이거는 지금 여기가 보면 1 곱하기 1, 2 곱하기 1이니까 이게 바로 1 더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돼요. 여기가 3 곱하기 2, 4 곱하기 2니까 3 더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돼요. 여기가 5, 6으로 묶으면 5, 6,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두 개씩 몇 번? 15번을 합하면 그게 30번이 될 거다. 그럼 결국 이렇게 쭉 간다면 이거는 시그마 30개는 두 개씩 15개를 합하면 되는데 뒤에 숫자를 보니까 1, 2, 3이니까 그게 바로 K고 앞에 있는 숫자는 1, 3, 5, 7 이게 2K-1 2, 4, 6, 8 이거는 2K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일반항을 찾는 방법 여기가 K면 이게 바로 K 곱하기 2, K 곱하기 2 이런 거죠. 앞에 수는 그거보다 하나 작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여기가 K면 여기는 그거 2배 여기는 그것보다 하나 작은 이렇게. 그럼 결국 이게 사실은 이거 두 개를 먼저 더하고 시그마 한 거랑 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전개해서 그듭재고 합공식을 쓰면 되겠다. 이런 게 바로 발견적 추론 문제 또는 관찰적 추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은 이걸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해보는 방법. 단순하게 개차수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군수열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군수열이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다? 김군, 박군 이런 군이 아니라 하나의 그룹핑을 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1행에 있는 수를 1군, 2행에 있는 수를 2군, 3군, 4군 이렇게 관찰을 해보겠다. 그럼 우리 아까 첫 번째에서 키포인트는 홀수행과 짝수행의 규칙이 다르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였다면 이번에는 n행에 있는 n의 배수는 숫자 연속한 n개 수 중에 n의 배수니까 바로 이거는 유일하다 이런 얘기. 유일하니까 정의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발견적 추론을 할 때는 이제 군수열로 봐서
홀수행에 있는 거는 바로 제일 끝에 있는 수가 되죠. 끝에 있는 수. 그래서 우리가 군수열 문제를 학습할 때 뭐가 가장 중요했다고 선생님이 강조했는가 하면 몇 군, 몇 번째 항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군수열 문제를 학습할 때는 어떤 수가 몇 번째 항이냐 또는 몇 번째 항이 얼마나 이게 주요 두 가지 문제인데 둘 다 몇 군, 몇째 항 이걸 매개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홀수행은 다 끝에 있고 짝수행은 중간에 있으니까 당연히 홀수행과 짝수행을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홀수행은 홀수행을 찾을 때는 1행은 1행 끝에 3행은 3행 끝에 근데 숫자가 1, 2, 3, 4, 5, 6 이렇게 연속한 수가 쓰이니까 숫자가 얼마냐라는 거는 거기까지 쓰인 숫자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숫자가 6이다라는 거는 이까지 쓰인 숫자가 1개, 2개, 3개 즉 합하면 6개다라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군수열로 봤을 때 1군에는 수가 하나, 2군에는 수가 2개, 3군에는 수가 3개가 있으니까 홀수행을 생각할 때 A, 2n-1 이거는 홀수행은 제일 끝의 수죠. 제일 끝의 수. A, 2n-1은 2n-1군의 마지막 2n-한 번째 항. 그럼 거기까지 쓰인 숫자 개수는 1군에 하나, 2군에 둘, 3군에 셋, 마지막 2n-1군에는 2n- 하나가 쓰였고 숫자가 이것만큼 쓰였다라는 것은 거기 쓰인 수도 요거랑 같다. 이런 얘기. 반면에 이제 A, 2에는 짝수행. 홀수행은 제일 마지막 수니까 거기까지 수인 숫자의 개수를 세면 그 수가 된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1부터 m까지 합은 2분의 m 플러스 1 되니까 2n-1, 2n-1 플러스 1 하면 2n-1 곱하기 n 이거죠. 반면에 짝수행은 2군은 2군의 첫 번째, 4군은 4군의 두 번째, 6군은 6군의 세 번째 이렇게 되겠다. A6은. 그래서 A, 2n은 2n행에 있는 거니까 그걸 2n군으로 보면 2행은 첫 번째, 4행은 두 번째, 6행은 세 번째. 여기는 몇 번째? n번째 항이다. 그럼 이 수가 얼마인지는 역시 여기까지 쓰인 숫자가 몇 개가 쓰였느냐라는 거고 2행군의 n번째 항은 일단 그 위에 2n-1군까지는 다 더하고 그 다음 군에서 n개가 더 쓰였다. 그럼 이까지 합에 n을 더하면 되는데 이까지 합이 아까 요거였죠. 여기에 n을 더하면 되니까 이거는 n으로 묶으면 이거 플러스 1 해서 2n이 된다. 그럼 이제 2n-1번째 항과 2n번째 항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1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은 홀수 15개, 짝수 15개 합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1부터 15까지 합해주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문제는 바로 주어진 걸 군수열 입장에서 관찰을 하는 거다. 군수열 입장에서 홀수 번째는 끝항, 짝수 번째는 2n번째의 행에 있는 수는 n번째 수니까 바로 요 사실을 파악을 해서 여기는 2n군의 n치항 이거는 2n-1군의 끝항 2n-한 번째 항 이걸 파악한다. 자, 이제 마지막 풀이는 역시 논정력 추론인데 군수열 문제로 접근해서 푼 게 우리가 세 번째 풀이였다면 네 번째 풀이는 AN은 n행에 있는 n의 배수니까 AN은 n행의 마지막 수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n행의 제일 첫 번째 수보다는 클 거죠. 그래서 n행의 첫 번째 수를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n-1행의 마지막 수를 써도 되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이 수는 이까지 쓰인 숫자의 개수 6보다는 클 거고 이까지 쓰인 숫자 개수 10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왜냐하면 이 수는 요 사이에 있을 거니까. 마찬가지 이 수는 이거 사이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 수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작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일단 AN이 들어가 있을 범위를 찾고 범위를 찾으면 N행에는 숫자가 N개, 연속한 N개는 나머지가 0인 것부터 N-1인 것까지가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범위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N의 배수, 유일한 그 N의 배수를 찾는 방법. 그럼 AN은 Nn까지 숫자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N 이렇게. 여기는 1 더하기 2 더하기 N-1 이렇겠죠. 1군에 하나, 2군에 둘, 3군에 셋, N군에는 N 이렇게. 그래서 AN은 이쪽이 2분의 N, M 플러스 1, 이쪽은 2분의 N-1, N 이렇게. 그럼 우리가 찾는 AN은 이 범위에 있으면서 N의 배수인 거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보니까 이 수가 N 곱하기 이거죠. N의 배수가 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정수가 되어져 주면 N의 배수죠. 그래서 N이 홀수면 이게 짝수라서 정수가 되니까 N의 배수인데 N이 짝수라서 이게 홀수일 때는 이게 몇 점 5, 소수값이 0.5가 되니까 정수가 안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눌 필요가 있다. 이런 거는 발견적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죠. 처음에 우리가 했던 두 가지는 여러분의 탁월한 시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고 두 번째 하는 두 가지 풀이는 여러분의 탁월한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시력과 실력이 수학을 잘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이게 짝수라서 이게 정수다 이런 얘기. N 곱하기 정수니까 이게 바로 N의 배수고 이 범위에 N의 배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수가 바로 우리가 찾는 수다. 이런. 반면에 N이 짝수일 때는 이게 몇 점 5가 되니까 우리가 7 곱하기 이렇게 되면 이거는 7 곱하기 3하고 여기가 바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N이 짝수일 때는 8 곱하기 예를 들어 3.5 이러면 8 곱하기 3하고 8 곱하기 2분의 1 떨어지면 이게 8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이게 몇 점 5니까 0.5를 이렇게 떼버리면 N 곱하기 2분의 N, N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이 수가 요거보다는 크죠. 범위 안에 있고 N이 짝수면 이게 정수니까 이게 바로 N의 배수, 즉 2분의 N의 제곱이 된다. 그럼 A1은 여기 1 넣으면 되고 A2는 여기 2 넣으면 되고 A3은 여기 3, A4는 여기 4. 여기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 거, 4 넣은 거, 5 넣은 거, 6 넣은 거 이렇게 더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걸 시그마로 하면 여기는 1, 3, 5, 7, 즉 2K-1 넣어서 15개 더하고 여기는 2, 4, 6, 8, 즉 2K를 넣어서 15개를 더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한정한 다음에 범위 안에 있는 N의 배수 유일하니까 하나씩 찾는 방법. 아니면 아까처럼 군수열로 봐서 몇 군 몇 채, 홀수항은 N군의 N번째 항, 짝수항은 2N군의 바로 N번째 항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도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접근이 됐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어려운 문제, 최근 들어 나온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논증적 추론,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좀 더 접근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출제된다라는 얘기.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